이라가 조용히 와인 쟁반을 들고 반짝이는 VIP 연회장에 들어섰다. 고급 양복의 바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호텔 매니저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천천히 걸어. 100만 달러짜리 카펫에 쏟지 마. 미국인 손님이 코를 찡그렸다. VIP 룸에서 이런 서비스라니. 레일라는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일본의 억만장자가 들어와 일본어로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방 안은 혼란에 빠졌다. 억만장자가 찡그리기 시작하자 긴장이 높아졌고 이라는 완벽한 일본어로 천천히 인사했다. 아침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금 들고 있는 쟁반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엄마에게서 온 짧고 차가운 문자를 보고 깨어났다. 아버지가 네가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셨다. 좋은 아침도 잘 지내냐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화면을 쳐다보았고 날카롭고 진실한 무언가를 답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낡은 회색 메이드 유니폼을 입고 호텔로 향했다. 그 문자의 무게는 하루 종일 폭풍 전의 습기처럼 그녀를 감쌌다. 가족의 기대가 누르는 것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더 깊이 찔렸다. 그녀는 23살이었고 어린 시절 대리석 홀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가족이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녀를 숨 쉴 수 없게 했다. 연회장은 힘있는 남자들과 맞춤 양복으로 붐볐다.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여자들은 샹들리에 빛을 받았다. 이라는 그들 사이를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의 친구들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 조용한 아이구나 라고 말하던 때부터.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갑옷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평범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청소로 거칠어진 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괜찮았다. 그녀는 주목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지나가며 이라를 눈여겨보았다. 그 쟁반을 구명줄처럼 잡고 있네. 그녀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그들의 눈은 이라의 낡은 신발로 향했다. 적어도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훈련은 안 하나? 여자가 말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이라는 쟁반을 더욱 꽉 잡았지만 계속 움직였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다른 손님에게 잔을 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반응을 기다렸지만 이라는 아무 반응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그녀의 침묵은 웃음보다 더 컸다. 이라가 잔을 다시 채우고 있을 때 날카로운 향수 냄새가 나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자기야. 그는 낮고 의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플레이어들을 위한 곳이지 청소부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그는 소매 단추를 고치며 말했다. 그녀가 움츠러들기를 기대하며. 이라는 와인병을 안정적으로 잡고 중간에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저는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미소가 흔들릴 정도로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다 붓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를 뒤에 남겨두고 그의 소매 단추는 빛 속에서 무의미하게 반짝였다. 이봐, 너!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그것은 호텔 매니저였다. 날카로운 입을 가진 여자로. 그녀의 명찰에는 셰릴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민트껌 냄새가 나는 숨을 내뱉었다. 유니폼이 구겨졌어. 창피하게.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기 전에 고쳐. 이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한 손으로 옮기고 다른 손으로 치마를 매만졌다. 셰릴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은 좁아진 채로. 첫 야간 근무인가? 바 뒤에서 머리를 뒤로 넘긴 젊은 직원이 끼어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잡은 것처럼 웃었다. 이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갔다. 푹신한 카펫 위에서 신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미국인 손님,
얼굴이 붉고 경고처럼 반짝이는 롤렉스를 찬 남자가 그녀를 불렀다. 와인.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안정적으로 부었다. 액체가 빛을 받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올려다보았다. 서툰 직원은 테이블 주위에 두지 마. 다른 사람 불러.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고 몇몇의 머리가 돌았다. 일하는 턱을 꽉 물었지만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방은 이제 더 차가워졌고 공기는 판단으로 두꺼워졌다. 그녀는 벽 쪽에 서서 쟁반을 안정적으로 들고 군중을 스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가짜 미소, 빠른 시선,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 그녀는 이런 방에서 자랐지만 그때는 쟁반의 반대편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유리 소리가 그녀를 돌게 했다. 손님, 비단 넥타이와 자만심이 가득한 미소를 지닌 키 큰 남자가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이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주워. 그는 테이블에서 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지?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그들의 눈은 그녀에게 향했다. 이라는 쟁반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포크를 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그녀가 일어설 때 남자는 뒤로 기대며 비웃었다. 조심해. 넘어지지 마. 카펫을 망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웃음은 날카롭고 날카로워졌다. 이라는 포크를 테이블에 놓고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눈을 잠시 마주치고 물러났다. 문이 열리고 일본의 억만장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아마도 60세 정도였으며 조각된 돌 같은 얼굴이었다. 그의 정장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고 그의 존재는 다른 누구보다 무거웠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합병, 자산, 일정 등 정밀한 비즈니스 용어로 가득한 긴 리드미컬한 발언을 시작했다. 미국 억만장자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한 명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침묵은 길어졌다. 억만장자의 찡그림은 깊어졌고 그의 손은 단단히 앞에 모였다. 일하는 쟁반을 균형 있게 들고 서 있었고 모든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도쿄에서 몇 년을 보냈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며 그 언어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녀는 억만장자의 좌절을 들었다. 그의 어조가 형식적에서 날카롭게 변하는 방식. 아무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이르른 채로 쳐다보았다. 호텔 매니저 셰릴이 그녀를 손짓했다. 간섭하지 마. 그녀는 쉿하며 말했다. 넌 그냥 메이드야. 이라는 그녀를 잠깐 쳐다보고 다시 억만장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쟁반을 꽉 잡았다. 근처의 서버, 같은 바의 남자가 몸을 숙였다. 일본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꿈꾸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몇몇 손님들은 웃었다. 일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눈은 안정적이었다. 미국인 손님, 백금머리와 억지 미소를 가진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여기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녀의 어조는 마치 방을 꾸짖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억만장자의 찡그림은 깊어졌고 그의 손은 단단히 앞에 모였다. 일하는 벽 쪽에 서 있었고 기억이 스쳤다. 그녀는 19살이었고 도쿄의 교실에 앉아 있었으며 복잡한 무역 협정을 번역할 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박수를 쳤고 얼굴은 존경으로 밝아졌다. 이제 이 방에서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는 손일 뿐이었다. 대조가 타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그립을 조정했고 손가락 관절은 창백했다. 억만장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그의 말은 이제 신뢰와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뉘앙스를 잡아냈고 그녀의 마음은 따라잡기 위해 분주했다. 근처의 손님이 기침하며 중얼거렸다. 진짜 번역가 좀 불러. 이라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다렸다.
금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녀의 립스틱은 너무 밝은 색이었다. 그녀의 동반자에게 크게 속삭였다. 저기 서서 마치 이 일에 속한 것처럼 보이네. 한심해. 그녀의 말은 방의 소음을 가르며 날카롭게 전달되었다. 일하는 어깨가 뻣뻣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 테이블에 빈잔을 집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손가락은 줄기를 스쳤다.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직원들을 더 잘 스크린해야 해. 일하는 잔을 쟁반에 놓았고 조용한 가운데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녀는 여자를 잠깐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안정적이었고 여자의 말은 흔들렸다. 그녀의 립스틱은 갑자기 빛 아래서 과하게 보였다. 일하는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쟁반을 옆 테이블에 놓았다. 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도쿄에서 배운 대로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명확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결점 없는 일본어로 말했다. 그녀는 억만장자의 말을 반복하며 정확하고 전문적인 영어로 번역했다. 타카하시 씨는 귀사의 회사들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중점으로 한 합작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5년 내에 배출량을 30%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거래는 떨리지 않았다. 억만장자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공기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변했다. 미국인 손님들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응시했다. 매니저 셰릴은 더듬거렸다. 정말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고 거의 비난하는 듯했다. 레일라는 대답하지 않고 억만장자가 다시 말할 때 번역을 계속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리듬과 일치했다. 롤렉스를 찬 미국인 손님이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 언어는 엄청나게 어려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바의 서버는 억지로 웃었다. 아마 몇 줄 외운 걸 거야. 일라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협상 수준의 구문을 사용해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테이블에 앉은 한 여자가 작은 샹들리에처럼 반짝이는 귀걸이를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그녀는 불신에 찬 날카로운 톤으로 물었다. 당신은 일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떨어졌고 방은 숨을 죽였다. 일라는 잠시 멈추고 손을 앞에 잠시 모았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했다. 배웠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억만장자에게 돌아가 다음 자금 일정에 대한 그의 말을 번역했다. 여자의 얼굴은 귀걸이가 빛을 받으며 뒤로 물러났다. 억만장자는 따뜻하고 예상치 못한 소리로 웃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녀는 내 요청을 완벽하게 전달했어.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 한 손님은 거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액체가 출렁였다. 셰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함께 비틀렸다. 피곤한 눈을 가진 또 다른 직원이 서버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평범한 하녀가 아니야. 일라는 다시 절을 했고 얼굴은 평온했고 손은 안정적이었다. 방 안의 긴장은 사라지고 조용한 경외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방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남색 정장을 입고 커프스 링크가 반짝이는 남자가 일어나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비공개 회의입니다. 그는 일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직원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일로 돌아가세요. 그 말은 그녀를 제자리로 밀어넣으려는 것이었고 몇몇 손님은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맑게 하고 말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디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눈을 깜박이며 손을 내렸다. 억만장자는 손을 들어 방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일라에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앉았고 그의 커프스 링크는 빛을 잃었다. 계속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휴대폰을 꺼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억만장자의 다음 말은 위험 관리에 관한 것이었고 일라는 같은 안정된 정확성으로 그것을 번역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손님이 끊어진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손님 명단에 없으시네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당신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 비난은 공기 중에 날카롭고 추하게 떠돌았다. 일라의 손은 멈췄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억만장자에게 돌아서 약간 절하며 일본어로 물었다. 그녀에게 당신의 조건을 명확히 설명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승인으로 빛났다. 그녀는 다시 영어로 말했고 책임 조항에 대한 한 문장으로 여자의 의심을 해체했다. 여자의 진주는 목에 더 꽉 조여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일라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젊은 남자가 화려한 시계를 차고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야. 그는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온라인에서 들은 걸 그냥 따라하는 거겠지. 방아는 약간의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다. 일라는 그를 바라보며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고 그 페이지는 닳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수년간의 학습에서 나온 손으로 쓴 일본어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방귀 볼 수 있도록 잠시 그것을 들고 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젊은 남자의 웃음은 사라졌고 그의 시계는 갑자기 손목에 너무 커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놓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날씬하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젊은 미국인 억만장자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당신은 공식 통역사가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외교 자격증이 없으면 당신은 그냥 직원일 뿐입니다. 셰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내일이면 여전히 방을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겁게 떨어져 그녀를 베어내려 했다. 일라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일본인 억만장자는 가죽이 삐걱거리는 가방을 열었다. 그는 봉투를 꺼내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다. 그녀는 내전 학생이며 도쿄대학 국제번역학과에서 수석 졸업생입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라가 젊고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무대에 서서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방은 얼어붙었고 그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평범한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업 직업을 거절했습니다. 젊은 억만장자의 팔이 떨어졌다. 셰릴의 입은 열렸다가 닫혔다. 모든 비난의 흔적은 사라지고 놀란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일라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환하지도 않았고 승리감에 젖지도 않았다. 단지 맑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보던 방식으로 모두를 보았다. 매니저 셰릴은 앞으로 나와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절하며 말했다. 바의 서버는 바닥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롤렉스를 찬 미국인 손님은 목을 가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숨겨진 천재 앞에서 바보가 되었군요. 방은 바뀌었고 공기는 존경으로 무거워졌다. 지나가던 서버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일라의 발치에 냅킨 더미를 떨어뜨렸다. 방의 시선은 그녀가 하녀 역할을 다시 할 것인지 기대하며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신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서버는 얼굴이 붉어지며 냅킨을 주워 담았다. 한 손님은 속삭였다. 이제는 흉내조차 내지 않네요. 일라의 입술은 약간 올라갔지만 미소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정이었다. 이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억만장자는 그녀에게 펜을 건네며 문서에 서명하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이름을 깔끔한 필체로 흘렸었다. 억만장자는 중앙으로 나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그녀는 미국에서의 모든 협상에서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문서에 서명했고 펜이 조용한 방에서 크게 긁혔다. 그것은 일라를 그의 언어 및 전략 컨설턴트로 임명했다. 셰릴의 무릎은 흔들렸고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VIP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꾸준히. 일라는 약간 절하며 시선은 차분했고 그녀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던 하녀는 단 하룻밤 만에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 은발에 완벽하게 매듭 지어진 넥타이를 한 나이 든 손님이 박수가 사라지자 일라에게 다가왔다. 이 기회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지혜를 주는 듯한 후견적 어조로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방은 조용해졌고 지켜보고 있었다. 일라는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고정했다. 그녀는 트레이에서 빈잔을 그에게 건네며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며 그를 잔을 들고 있게 두었고 그의 넥타이는 갑자기 너무 꽉 조여졌고 그의 말은 잊혔다. 밤은 박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무겁고 현실적으로 남았다. 일라는 다시 트레이를 들었고 그것은 그녀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들고 가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방을 돌아다니며 이제는 그녀의 눈을 피하는 손님들에게 와인을 따랐다. 그녀의 자격을 비웃던 젊은 억만장자는 배 서서 손에 든 휴대폰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그날 밤 늦게 한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고 그의 수상한 사업 거래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의 회사 주가는 하락했고 그의 이름은 좋지 않은 이유로 화제가 되었다. 매니저 셰릴도 별로 나은 상황은 아니었다. 일본 억만장자의 친구인 호텔 주인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다음 날 해고되었고 이름표는 책상 위에 남겨졌다. 배서 일하던 머리를 뒤로 넘긴 웨이터는 손님들이 그의 태도에 대해 불평한 후 근무 시간을 잃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일로 돌아갔다. 아무도 일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확실히 따라잡는 법이 있었다. 일라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뉴욕의 시원한 밤거리를 걸었다. 도시가 그녀 주위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불빛이 번쩍이며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다. 그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입김이 보이는 공기 속을 걸었다.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16살, 가족의 저택에 서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우리 없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녀는 손을 떨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남을 거예요. 그녀는 다음 해에 도쿄로 떠났다. 짐가방 하나와 자신에게 한 약속만을 가지고 근처에서 거리 음악가가 연주하고 있었고 색소폰의 음이 공기를 가로질러 흘렀다. 일라는 멈춰서서 손에 든 커피잔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멜로디는 그녀가 밤늦게 수업 후 도쿄에서 들었던 익숙한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잠겼다. 그 음악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그녀는 음악가의 케이스에 몇 달러를 떨어뜨리고 손가락이 다른 벨벳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걸어가면서 음이 뒤로 사라졌다.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구석가게에 들러 손을 따뜻하게 할 커피를 샀다. 계산원은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었다. 힘든 밤이었니, 얘야. 워드 일라는 부드럽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천천히 걸었고 도시의 맥박이 그녀 자신의 것과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가족에게도 억만장자들로 가득 찬 방에도 자신에게도 그녀는 이미 그것을 조용한 걸음걸이로 증명했다. 다음 날 일본 억만장자의 팀이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코너 오피스, 직함, 그녀를 놀라게 한 급여를 제안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귀에 대고 있는 전화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자유로웠다. 그녀는 쟁반과 그것의 무게, 그것이 그녀를 어떻게 안정시켰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호텔을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를 어떻게 숨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그림자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몇 주 후 그녀는 호텔로 돌아왔다. 이제 하녀가 아닌 손님으로. 그녀는 간단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풀고 얼굴은 화장기 없었다. 새로운 매니저는 그녀를 알아보고 긴장된 미소를 보였다. 일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친절하지만 멀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일본 억만장자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녀는 그의 고문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모든 협상 문서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고 여전히 말보다 듣는 것이 많았다. 여전히 자신의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젊은 여성이 새로운 웨이터가 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일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은 커졌다. 당신이 그녀 맞죠? 그녀는 속삭였다. 일라는 고개를 기울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회의에 왔어요. 그녀는 말했다. 유리잔을 집으며. 웨이터는 머뭇거리다가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줘요 라고 갑자기 말했다. 일라는 멈춰서 여전히 유리잔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웨이터는 조금 더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방이 더 작아갔고 위험도 낮았지만 얼굴들은 여전히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판단하기에 빠른 사람들이었다. 젊은 임원은 비웃으며 뒤로 기대었다. 당신은 번역가죠? 그는 물었다. 그의 말투는 비꼬았다. 일라는 그의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고문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다른 곳을 보았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말했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그녀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었다. 다시는 아무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늦게 도착했다. 그는 그녀처럼 조용했고 그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방은 변했다. 비웃던 임원은 펜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다른 손님, 나이 든 여성은 얼굴을 돌렸고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일라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스치며 조용한 닻이 되었다. 그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그녀가 보였고 알려졌고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끝났고 그들은 함께 떠났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에 있었다. 호텔 로비는 그녀가 한때 쏟지 말라고 경고받았던 같은 카펫 위에서 빛났다. 그녀는 카펫을 힐끗 보고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더 일라였고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들이 그녀를 보았다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한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았다. 그것은 협상 중인 억만장자 옆에 서 있는 일라의 사진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캡션에는 게임을 바꾼 하녀라고 적혀 있었다. 댓글이 쏟아졌다. 어떤 것은 친절했고 어떤 것은 씁쓸했다. 일라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먹으며 그가 한 말에 웃고 있었다. 세상은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결과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젊은 임원은 그의 비웃음이 바이럴이 되어 누군가가 찍은 동영상에서 잘린 후 후원 계약을 잃었다. 얼굴을 돌렸던 나이 든 여성은 직원에 대한 비꼬는 댓글이 가득한 이메일이 유출된 후 그녀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것들은 극적인 추락이 아니었고 단지 진실이 따라잡는 느린 과정이었다. 일라는 뉴스를 보지 않았고
게시물을 스크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걸음을 계속 걸었고 그녀의 침묵은 울렸다. 결국 그것은 방이나 쟁반이나 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닌 무게와 그것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내려놓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판단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존엄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박수보다 무겁게 남아있는 진실이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당신은 그 눈길을 느꼈고, 그 말을 들었고, 그 방을 걸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어디서 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실망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함께 걸어가려면 팔로우를 눌러주세요.